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고등학교 통합사회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꼭쌤입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으로 자본주의의 발달과 시장 경제에 대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해요. 자본주의란 사유재산제에 바탕을 두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시장 경제 체제를 의미하는데, 사유재산권과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 가격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상업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 독점자본주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형태로 계속해서 변해왔는데, 각각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먼저 상업자본주의는 15세기 말 신항로 개척 이후 절대왕정의 상업을 장려하면서 수출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수입은 극도로 막는 정책으로 국가가 상공업 활동에 깊이 개입한 중상주의 정책을 바탕으로 발전했는데,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형태였어요. 다음으로 산업자본주의는 18세기 중반 영국의 산업혁명으로 공장제 기계공업을 통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생겨났는데, 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려는 자유방임주의 사상을 제시하게 되죠. 이어 19세기 말 자본주의의 소득분배 불평등을 비판하며 19세기 초부터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어 갔는데,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면서 거대한 소수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 자본주의가 나타나게 돼요. 그러던 중 1929년 대공황으로 은행과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크게 늘어나게 되는데, 경제사상가 케인즈는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대규모 공공사업으로 구매력을 높이려는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게 되는데, 이를 수정자본주의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1973년에서 1974년까지, 1978년에서 1980년까지 두 차례에 걸친 석유 공급 감소로 국제 석유 가격이 상승하여 전 세계가 경제적 위기와 혼란을 겪은 석유 파동으로 인해 경기 침체와 동시에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를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자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사상가 하이에크는 정부의 시장 개입은 자원 분배의 비효율성이나 부패를 낳아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개입을 반대했고요. 다음으로 시장경제에서의 합리적 선택이란 어떤 것인지 살펴볼까요?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이익 추구와 경쟁에 기초하여 경제의 기본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체제인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는데, 시장경제에서의 합리적 선택이란 개인 자신의 욕망보다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문제를 정확히 인식한 후 선택의 대안들을 분석하고 각 대안의 얻어지는 만족이나 이득인 편익과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한 것들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비용인 기회비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 다음 선택에 따른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 쪽을 선택해야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합리적 선택을 할 때 기회비용은 반드시 고려해야 하지만 매몰비용, 즉 이미 지급하고 난 뒤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환불 불가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였는데 갑작스러운 태풍 경보로 여행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선택해야 할 때 이미 지불한 항공권 비용은 회수할 수 없는 매몰 비용이므로 고려하지 않아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내린 합리적 선택이 항상 옳은 결정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효율성을 추구한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도 나타나기도 하고, 시장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시장 실패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불안정 경쟁으로 인해 시장 실패가 일어나요.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자유롭게 경쟁하여 시장 가격이 결정되고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공급자가 하나인 독점 시장이나 공급자가 소수인 과점 시장의 모습이 나타나면서 공급자가 생산량을 줄여 가격을 올림으로써 이윤을 높이려 하고, 이로 인해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공공재의 부족 때문에도 시장 실패가 일어나요. 공공재는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는데,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도 소비할 수 있는 비배제성과 한 사람이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몫이 줄어들지 않는 비경합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같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민간기업에서도 이를 담당하기 어려워 사회가 필요로 하는 만큼 공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로 외부 효과에 의해서도 시장 실패가 일어나는데, 외부 효과 중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 경제가 발생하면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적게 생산 또는 소비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외부 불경제가 발생하면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많이 생산 또는 소비되면서 시장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게 되고요. 참고로 타인을 의식하는 비합리적 소비 유형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편승효과, 속물효과, 배블론 효과,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 비합리적 소비 유형인데, 그중 유명 연예인이 사용하는 상품을 보고 따라서 구매하는 것처럼, 밴드웨건을 따라 무리가 이동하는 것처럼 자신의 주관이나 기호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니 자신도 구매하려는 소비를 편승효과, 밴드웨건 효과라고 해요. 다음으로 다른 사람과 똑같은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남들과 다른 특이하거나 특별한 값비싼 물건을 구매하려는 현상을 속물효과 또는 스노브 효과라고 하는데, 이러한 행위를 하는 소비자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일수록 구매 의사가 줄어드는 특징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부, 소득 수준, 사회적 지위를 남에게 과시하고자 소비하는 것을 배블런 효과 또는 과시소비라 하는데, 고급 자동차, 명품 가방 같은 재화의 가격이 오르는데도 수요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대표적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1번,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발생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계기로 기억이 등장하였다. 자, 지금 기억에 들어갈 말은 신자유주의죠.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며 나타난 경기 침체를 정부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비판하는 신자유주의가 지지를 얻게 되었다고 공부하셨었어요. 자,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살펴볼게요. 1번, 사회주의 사상의 확산을 가져왔다. 자, 이것은 잘못됐죠. 이것은 산업자본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2번, 애덤 스미스가 자유방임주의 사상을 제시하였다. 이것도 산업자본주의와 관련이 있는 거죠. 3번, 절대왕정의 중상주의 정책에 힘입어 발전하였다. 이것도 틀렸죠. 이것은 상업자본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4번, 시장경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였다. 이것은 수정자본주의와 관련이 있는 거죠. 5번, 정부의 시장 개입이 효율적 자원 배분을 저해한다고 보았다. 이것이 맞죠. 그러므로 1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시장 실패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1번, 기업이 기술 혁신을 통하여 원가를 절감하였다. 이것은 시장 실패의 사례로 보기 어렵죠. 그러므로 2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가격 담합과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일어났다. 불공정 거래 행위는 시장 실패의 원인 중 하나죠. 3번, 무임승차 문제로 공공재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만큼 생산되지 않고 있다. 공공재의 부족도 시장 실패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4번, 한 기업이 폐수 처리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폐수를 흘려보내 강이 오염되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는 외부 불경제에 대한 설명이죠. 외부 효과도 시장 실패의 원인이므로 4번도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5번, 과수원 주변에서 양봉업을 하는 경우 서로 혜택을 주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다. 자,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는 외부 경제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므로 이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1번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3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아버지는 가족 여행을 가려고 환불 불가능한 특가 항공권 3장을 구매했다. 그러나 폭염특보가 내려져 여행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더운 여름에는 집에서 에어컨을 틀고 쉬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 이제 보기를 볼까요? 기억, 여행을 선택하는 것이 편익이 가장 크다. 이것은 잘못됐죠. 더운 여름에는 집에서 에어컨을 틀어놓고 쉬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운 날씨에 여행을 가는 것보다 집에서 쉬는 것이 편익이 높습니다. 니은, 가족 여행을 가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다. 이것도 잘못됐죠. 지금 방금 더운 날씨에 여행을 가는 것보다 집에서 쉬는 것이 편익이 높다고 했으니까 가족 여행을 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디귿, 기억은 매몰 비용이므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맞죠. 항공권 구매 비용은 이미 지급한 뒤 회수할 수 없는 비용으로 매몰 비용입니다.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 쪽을 선택해야 하며 매몰 비용은 선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고려해서는 안 되죠. 리을,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여 편익이 큰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것도 맞죠? 그러므로 3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디귿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등학교 통합사회 9번째 시간 자본주의의 발달과 시장 경제에 대해 공부해 보셨는데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